여러분,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 이번 주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금요일 오후만 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정작 주말에는 잠만 자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눈 뜨면 다시 월요일인 그 지독한 굴레 말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금요일이란 단순히 주말의 시작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전투를 마치고 쓰러지기 직전의 마지막 보루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금요일이, 아니 일주일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노동 환경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이른바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진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자,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점심을 먹고 난 뒤, 자, 다들 고생했어. 일주일 마무리 잘하고 퇴근하자. 라는 상사의 말이 들려옵니다.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죠. 임금은 깎이지 않았는데 내 시간은 늘어나는 이 마법 같은 상황.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가 대체 어떤 판을 깔았기에 기업들이 앞다투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나선 걸까요? 지금부터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을 바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사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월급을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좋은데 내 월급 깎이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앞서기 마련이죠. 이 지점에서 정부가 아주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만큼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상당 부분 대신 짊어져 주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부족한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다? 그러면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껑충 뜁니다. 이건 사실상 사람 더 뽑고 기존 직원들은 좀 쉬게 해라. 그 비용은 나라가 도와줄게. 라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에이, 그거 어차피 대기업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조그만 중소기업은 꿈도 못 꿔. 자, 여기서 이번 프로젝트의 진짜 묘미가 드러납니다. 이번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중소기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긴 하지만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바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입니다. 대기업은 자금력도 있고 시스템도 있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만 중소기업은 당장 한 명 한 명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에는 지원 한도라는 빗장을 아예 풀어버렸습니다. 참여만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 환경이 변하느냐? 단순히 퇴근 시간만 당기는 게 아닙니다. 유연근무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에도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붓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장려금은 기본이고요. 재택근무를 하려면 컴퓨터도 사야 하고 보안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런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시스템 갖출 돈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가 무색할 정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더 마주하게 됩니다.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좋고 퇴근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 한 장으로도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한 식비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던 아침 식사, 이제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천천원의 아침밥 제도가 이제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단돈 1,000원의 든든한 아침을 먹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심은요? 그것도 걱정 마세요. 월 최대 4만 원 한도 내에서 점심 식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 달에 4만 원이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매일 점심값에서 몇천 원씩 빠지는 그 체감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가려운 곳인 식비 문제를 정부가 직접 건드린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쉬게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인심 쓰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아주 치밀한 경제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오래, 많이 일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경제는 더 이상 노동 시간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창의성, 집중력,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핵심이죠. 번아웃에 빠진 직원이 하루 12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충분히 휴식하고 충전된 직원이 4시간 동안 몰입해서 성과를 내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운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가족과 여행도 떠나겠죠. 자연스럽게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줄어든 시간만큼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기업마다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노동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근은 당연한 것,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 어느 금요일 오후,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고 거리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줄어든 업무 시간 덕분에 몸은 덜 피곤하고 지갑은 정부의 지원과 식비 혜택 덕분에 오히려 더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 이건 단순한 정부 지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삶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신호탄입니다.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인생 다 가는 거 아니냐는 푸념 섞인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요,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대답한 셈이죠.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슬쩍 이 이야기를 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2026년부터 정부가 월급도 보전해주고 시스템 구축비도 준다는데 우리도 이제 좀 더 똑똑하게 일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새롭게 열리는 이 기회의 시대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더 가치 있게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워라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